일제강점기 어둠 속에서 피어난 민족의 혼과 저항의 역사.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주권을 상실한 경술국치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35년간의 일제강점기는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아프고도 처절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단순한 침략의 역사를 넘어 한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거대한 폭력에 맞서 끊임없이 자유와 독립을 갈구했던 위대한 투쟁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무단통치 시기 1910년대 일제는 국본 침탈 직후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헌병경찰 제도를 도입하여 무단통치를 실시했습니다. 이 시기는 말 그대로 공포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헌병경찰제와 기본권 박탈, 일본 군인인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까지 담당하며 조선인의 일상을 감시했습니다. 당시 일본 순사들은 칼을 차고 학교 교단에 섰으며 조선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선태형령을 통해 비인도적인 처벌을 가했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완전히 박탈되었고 우리 민족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통로를 잃었습니다. 토지조사 사업과 경제적 수탈. 일제는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이라는 명목하에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복잡한 신고 절차를 이용해 주인 없는 땅이나 국유지를 가로채려는 수단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자작농이 토지를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생계를 위해 만주나 연해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는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 경제구조로 편입시킨 첫 번째 거대한 약탈이었습니다. 3.1운동과 문화통치의 길만. 1920년대 1919년 3월 1일 전 민족적인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일제의 무력통치가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전 세계에 알린 사건이었습니다. 3.1운동의 의의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원. 3.1운동은 특정 계층이 아닌 학생, 종교인, 노동자, 농민 등 전 민족이 참여한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었습니다. 비록 현장에서 독립을 쟁취하지는 못했지만 이를 계기로 독립운동의 구심점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 수립되었으며 우리 민족이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자각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만적인 문화통치 3.1운동의 논란. 일제는 통치 방식을 이른바 문화통치로 전환합니다. 헌병경찰을 보통경찰로 바꾸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된 우리말 신문 발행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상을 가리기 위한 가면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경찰 인력을 3배 이상 늘리고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여 독립운동가들을 더욱 교묘하게 탄압했습니다. 또한 친일파를 양성하여 민족을 분열시키려는 이간질 정책을 본격화했습니다. 산미 증식 계획. 일본 내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에서 산미 증식 계획을 강행했습니다. 생산량은 늘었지만 증산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쌀이 일본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정작 조선인들은 쌀 구경조차 하기 힘들어졌고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 영영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민족 말살 통치와 전시 동안. 1930년에서 1945년, 1930년대 들어 일본은 만주사병과 중일전쟁을 일으키며 대륙 침략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때부터 일제는 조선을 전쟁을 위한 병창기지로 삼고 우리 민족의 영혼까지 파괴하려는 민족 말살 통치를 자행했습니다.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 일제는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는 내선일체를 내세우며 조선인의 민족성을 지우려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본 천황이 있는 쪽을 향해 절하게 하는 공성요배를 강요하고 황국신 민서사를 외우게 했습니다. 특히 창씨개명을 통해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성씨를 일본식으로 바꾸게 강요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행정적, 사회적 불이익을 주어 삶을 파괴했습니다. 인적 물적 자원의 강제 동원.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자 일제는 조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젊은 남성들을 징병과 징용으로 끌고 가총맞이와 탄광 노동자로 부렸습니다. 또한 수많은 여성을 일본군 위안부라는 이름 아래 성노예로 동원하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마을에 숟가락 하나, 녹그릇 하나까지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빼앗아 전쟁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독립을 향한 불굴의 의지. 어둠이 깊을수록 빛을 향한 멸망은 더 강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전 기간에 걸쳐 독립운동은 국내외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장 독립전쟁. 만주와 연해주에서는 대한독립군의 봉오동 전투와 북로분정서의 청산리 대첩이 있었습니다. 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거둔 값진 승리였습니다. 이후 한국 광복군이 창설되어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며 스스로 힘으로 대방을 맞이하려 노력했습니다. 의열투쟁과 실력 양성운동.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폭탄 투척 등은 잠자던 민족의식을 깨우고 국제사회에 한국의 독립의지를 강렬하게 각인시켰습니다. 국내에서는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교육을 통한 민족의 실력을 키우려는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국학연구와 문화적 저항 신채호, 박은식 선생 등은 역사를 통해 민족의 혼을 지키려 노력했고 주시경 선생과 조선어학회는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사전 편찬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안용운, 이육사, 윤동주와 같은 시인들은 저항의 시를 쓰며 민족의 양심을 지탱했습니다. 해방 그리고 남겨진 과제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과 함께 마침내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해방은 온전한 기쁨만은 아니었습니다. 분단과 미완의 청산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을 맞이하려 했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 정세에 의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해방 후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한국 사회의 갈등과 역사 이식 문제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안부 및 강제 동원 피해 문제, 일제가 저지른 반일륜적 범죄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와 배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입니다. 고령의 피해자분들이 역사의 증인으로서 남아 계시며 우리는 그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켜야 할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의 의미, 일제강점기 35년은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단순히 지배당한 역사가 아니라 지키려 했던 역사입니다. 주권을 빼앗긴 절망 속에서도 우리 선조들은 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가르치고 만주 벌판에서 총을 들고 감옥 안에서 우리말로 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깊이 공부하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원한을 되새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의 소중함을 깨닫고 억압에 맞서 자유를 지키려 했던 그 숭고한 정신을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번영의 토대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역사는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35년의 긴 터널을 지나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수많은 이름 모를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미켈란젤로는 마사초에게만은 배웠다는 시 구절이 받쳐질 정도로 그를 높게 평가했습니다.